자, 문재인이가 엊그제 책방을 열고요. 또 5월 10일 날 영화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를 개봉한답니다. 그래서 평산마을 책방지기라고 하면서 문재인의 책 친구로 초대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요. 전직 대통령이 책방을 열어서 책을 팔고 또 빨치산 관련 책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처럼 문재인의 책 코너까지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방에서 책방 손님한테 자기가 밭에서 직접 키운 새싹을 100명에게 정정한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첫 초청 작가가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전직 빨치산인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를 치르는 3개월간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정지아라는 작가를 지금 초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이런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 전직 빨치산 아버지 장례식을 다룬 책을 이 독자들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책방을 열어서 첫 추천을 하고 그 작가를 첫 초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미국과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데 문은 빨치산 아버지와의 화해를 다룬 그런 책을 소개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그 책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딸이 이제 아버지하고의 이 화해를 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것을 다뤘다는 것은 결국 친북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행토로든 지금 보수 진영처럼 하면 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문의 집권 5년 동안에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 거의 완성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역대 한국의 각 대통령의 임기 중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장 강력하게 완성시키고 개발이 진척을 본 시대는 문재인 시대였다. 이제 문에서 거의 한 8, 90% 완성을 해서 남은 것은 1, 20%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전문가도 거의 그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문이 내년 총선에 어떤 행태로든 헤게모니를 지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봐야 돼요. 문은 김정은과 했던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러와 협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위기를 이런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서로 경쟁하듯 자극적으로 적대시하고 불신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고 윤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이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년 총선에 이기는데 이재명이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친문 세력이 이겨야 된다. 자, 그런 상황을 유도해 가기 위해 문이 총선 딱 1년 전쯤인 시점에 책방을 열고 다큐를 개봉하고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한 일종의 언급들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지금 재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과 친한 멘토라고 한때 이야기했던 심평 변호사가요. 조국을 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이 유일한 문이라고 하면서 조국이 총선에 출마했을 경우에 진영별 이득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조국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국민의힘당에서는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국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공정이라는 것을 훼손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이걸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가는 자기한테 달린 일이다. 그래서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해도 당선은 기약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말을 했지만 심평의 말은요. 사실상 조국의 한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또 조국 총선 출마론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심평이 왜 자꾸 조국을 띄우는 이런 발언을 하는가도
의문이지만, 자, 그러면서 심평은 상식적으로 조국이 총선 출마할 거라는 그런 유력한 예측을 여권 강성 지지층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조국의 정계 복귀 말을 꺼내는 사람을 뱀이나 정갈 보듯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정상에 있는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린다면 불행한 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심평이 조국을 부각시키는 것은 여권이 내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다. 심평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의 이 친윤화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얻어맞은 다음에 아마 절치부심에서 조국 문제를 언급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좋아하는 당신들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조국은 총선에 나와서 무난히 당선되고 대통령을 노리는데 그동안 조국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요렇게 말을 하는데, 방점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 아니라 조국이 총선까지는 무난히 돌파해서 대선 후보로 갈 거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멸문지하라는 걸 갖다가 당한 만큼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국회의원 출마라는 하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거의 안간힘을 다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 윤태진 운동을 해온 아스팔트 좌파 핵심 구성원들은 대부분 조국을 정치적 동지로 알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조국이 현실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이 출마할 경우에 무난히 당선될 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뛰어난 정치적 역량과 엄청난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야권 핵심으로 나아가 자기 대선 주자의 반열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국도 성찰하고 여권 핵심도 성찰해야 된다, 이래 말을 해요. 조국은 큰 각성 없이 좌우 국론 분열을 더욱 심해져서 사상 내전의 상태를 불러일으킬 거라 하고, 여권을 향해서 여권 강성 지지층과 소위 친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이 심히 걱정스럽다. 그들의 무식견이 결국 보수 정부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 정부가 적어도 다음 5년은 이어져야 안정 궤도에 올라가고 진보도 자체 정화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심평이라는 사람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심평이 조국이 총선에 나올 거고 또 대선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은 언급한 겁니다. 문재인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주당을 친문화시키고 조국 등을 앞세워서 다음 총선에서 친문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그러니까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퇴출되고 이 친문이 총선 공천을 주도하고 조국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총선에 출마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자신의 달려있는 문제를 털고 어쨌든 이 대선 등을 노릴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가 있다라고 심평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심평은 금태섭이나 김종인의 제3당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이 준수한 외모에다가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뛰어난 언변까지 갖춰서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에서 조국이 내년 총선 출마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했지만 출마 불출마를 확답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는 출마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재판이 조국 출마를 막지 못할 거고 무난히 당선되어서 야권 선두주자로 부각될 거라고 보인다. 근데 심평의 말 중에 맞는 부분은 야권 지지자들은 조국에 관련되는 그 집안의 불공정성 시비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여권의 공작이다. 현 대통령 윤석열이 조국을 질투를 느끼고 제거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 반 윤석열 반 지금 보수 선봉에 선다면 야권 지지자들은 조국을 대선 후보로도 만들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정치가
비상식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시각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문재인이 이제 슬슬 몸을 풀고 조국이 등장하는 것은 향후에 윤 정권이 총선에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윤 정권이 문재인이나 조국 등에 더 이상 칼질을 할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검찰 정권이 던져놓은 이재명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을 뒤흔들 때 그때 친문이 세력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즉 적의 칼을 빌어서 당내 적을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윤 정권이 결국 야권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한 게 문재인과 조국을 도와주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